얼마 전에 부모님들하고 만남이 있었는데요. 물론 요즘은 화상으로 계속 만나고 있고요. 만남이 있었는데 한 분이 저희 엄마 연습 책을 읽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엄마 연습 초반에 보면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기들을 낳기 시작하면서 다루어야 했던 제 속에 있는 분노 그리고 화내는 부분에 대해서 엄마 연습 초반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결혼한 지 20년 차 되는데 지금은 그 분노 조절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잘 되는 편이고요. 이제 거의 용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분노를 극복했느냐? 어떻게 하면 화를 쏟아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화가 일단 나면 화가 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제어가 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뚜껑이 열려서 화를 확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화를 내고 있는데 화가 나고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멈출 수 있는 분이라면 이미 뭐 조절이 많이 되시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주로 우리는 화를 내고 난 다음에 후회가 돼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화를 냈을까?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았어도 됐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 미안함, 가족에 대한 특별히 이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 때문에 후회가 되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고 다음에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그 순간을 좀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지나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는 그 당시에는 아직 그 분노를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이라면 화가 날 때는 어떤 분들은 속으로 막 숫자를 세신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그거는 전 잘 안 됐고요. 저에게 가장 효과가 있었던 방법은 화가 확 나면 얼른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거를 저희 남편이 굉장히 많이 잘 도와줬었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또 육아의 초보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화가 확 날 때는 어떻게 그걸 조절하는지 배웠어야 했는데요. 그 연습을 한 것이 엄마 연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확 나면 저희 남편이 벌써 제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확 바뀌잖아요. 갑자기 말투가 공격적인 말투로 바뀌면 저희 남편이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 안 됐지만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는 연습을 점점 했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는 뭘 했겠어요. 울며 불며 기도했고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괴물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을까 기도하고 한참 뒤에 이제 가라앉으면 나와서 아이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네가 얘기했을 때 그냥 엄마가 화를 확 내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는 연습을 그 다음에 했지요. 그래서 분노가 확 날 때는 타임아웃을 시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타임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왜 애들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구석에 좀 서 있어. 조용히 생각해봐. 네가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아니면 이제 방에다가 넣어놓고 들어가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타임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그 분노의 불길을 꺼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얼른 들어가서 해결을 하시고 나와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마음이 금방 풀려요. 아직 때가 묻지 않고 쓴뿌리가 오랫동안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엄마가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모면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타임아웃, 스스로 타임아웃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해소한 것도 효과가 있었지만 저에게 효과가 좋았던 것은 일기를 써보는 거였어요.
내가 주로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시면서 아, 내가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 아, 이럴 때 내가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올라오는구나 라는 그런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패턴이 발견이 될 텐데요. 그거를 몇 번을 적어보다 보면 일기를 쓰다 보면 아, 내가 이럴 때 화를 내는구나. 아, 이럴 때 내가 기분이 안 좋구나. 굉장히 공격받는다고 생각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패턴을 발견을 하시면 그 일기를 쓰는 이유는 그 패턴만 발견하시는 게 아니라 패턴의 뿌리. 그러면 이제 과거를 추적해서 점점 하나씩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인생의 첫 단계쯤에서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사건, 그리고 나를 분노하게 했던 사건, 나를 화나게 했던 사건이 찾아져요. 그러면 그 첫 사건을 다루면 되는데요. 이 다루는 방법은 또 굉장히 긴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은 일기를 쓰면서 내가 어떨 때 분노가 나는지 화가 나는지 그걸 적어 보시고 그 뿌리를 좀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그 분노를 내게 하는 그 순간에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자신에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들이 찾아지고요. 그리고 또 화가 나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은 평소에 자신을 표현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화를 몰아서 내게 되기 때문에 분노가 확 쏟아지는데요. 그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가족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좀 기분이 나쁘면 그거를 참지 마세요. 우선 내가 나 하나 참으면 되지 뭐, 나 하나 참으면 모두 평화롭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는데요.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거의 어쩔 수 없이 폭발을 하거든요. 한꺼번에 모아서 폭발을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예쁜 목소리로 그때그때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그냥 오히려 모아뒀다가 확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씩 평소에 그냥 애기침을 날리는 게 좋아요. 아, 나 그거는 별론데, 나는 그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좀 그러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번씩 표현을 하다 보면 속에 쌓이지는 않거든요. 쌓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확 폭발하게 되지는 않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씩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조차 언제 무슨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는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신을 관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 그러면은 화를 확 내기 전에 미리미리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예쁜 쟁반에 올려서 그렇다고 매번 쌈딱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표현만 하시면 돼요. 말로 나는 좀 기분이 안 좋네. 그 말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조금 마음이 아프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의 표현을 자꾸 하시면 이게 쌓아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덜 화를 내게 되고 분노를 평소에 처리를 자꾸 해주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매일매일 음식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모아두고 쌓아둬서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